자, 그럼 이제 네 번째 환경 정책이 지켜야 할 또 다른 원칙이 하나가 뭔가 하면은 현상 유지의 원칙. 바로 여기에 영어로는 이 스테이터스 큐어 프린시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 그러면 이 말이 더 쉽게 이해하기. 이 다른 말로 악화 금지의 원칙, 엔티 디그레데이션 프린시플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 모든 환경 정책은 지금 있는 환경보다도 나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어떤 정책을 세우면서 요거는 조금 훼손되고 저거는 조금 오염되고 뭐 하면서 나가는 정책을 하지 말아야 된다. 현재 있는 그대로 유지 보존하고 더 이상 나빠지는 거는 막아야 한다. 그걸 다른 말로 이 존속 보장의 원칙이란 말도 써요. 그 만화에서 쓰는 것은 악화 금지의 원칙도 이런 말도 쓰고 현상 유지의 원칙. 여기에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기후변화를 최소한 여기서 막자. 그런 거 하죠. 지금 아직 원인에 대한 정확한 뭐 논란, 정확한 그거는 과학적 규명은 안 됐지만은 지금 IPCC 같은 어, 인터가버멘탈 패널 온 클라이밋 체인지, 그죠? 거기서 IPCC 같은 데서도 우리가 더 이상 이 기후 변화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바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 Stop Destruction. 파괴를 막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그죠? 더 이상 나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 입법 예로 우리 자연환경보전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조 자연환경보전의 기본 원칙. 자연환경은 다음에 기본 원칙에 따라 보존되어야 한다. 5항에 보면은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할 때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저하되지 않도록 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나빠지도록 나빠지도록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다만 자연 생태와 자연 경관이 파괴 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 복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여기에 우리가 악화 금지, 현상 유지의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10가지 뭐 원칙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환경을 관리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사전에 막자 앞에서 자주 나오는 거죠. Precautionary principle. 또 그러고 지속 가능 발전, 다시 말해 다음 세대에 피해가 안 주도록 하는 그런 원칙. 그다음 방금 이야기했듯이 악화, 나쁘게 해서는 안 된다. 관리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환경 정책의 원칙인데, 환경 정책의 원칙하고 우리가 어떤 환경을 관리할 때 하는 원칙이 의미가 다르죠. 관리하는 거하고 어떤 정책을 세울 때 하고. 근데 우리 환경관리 3대 원칙이 바로 이 정책에 있는 것 중에서 이 세 가지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한강의 수질을 관리한다. 또 뭐 남산의 자연 생태계를 관리한다. 이럴 때 이 3대 원칙을 지키면서 관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방지의 원칙인데, 이 방지의 원칙은 말이에요. 사전 예방의 원칙하고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우선 이걸 보면은 환경 문제는 방지가 치료보다 낫다. 당연하죠. 병도 마찬가지죠. 병도 예방이 치료보다 나은데, 그러면은 이게 방지 원칙하고 사전 예방 원칙하고 뭐가 다른가 하면은, 사전 예방 원칙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불확실한 경우, 불확실하더라도 사전에 막자라는 게 사전 예방의 원칙이고, 이 방지는 뭔가 하면은 모든 환경 문제는 초기 단계에서 검토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모든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게 바로 환경 영향 평가예요.
환경영향평가 제도라는 게 바로 이 방지 원칙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지는 핵심 정책 중에 하나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개발 사업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 개발 사업을 사전에 막자. 개발 사업으로 인한 그 환경 파괴를 사전에 막자. 그래서 이제 이건데 바로 그게 바로 방지의 원, 프리벤션 프린시플하고 프리코셔너리 프린시플하고의 차이가 바로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그런 점이 있고 바로 핵심 제도가 바로 이 환경 영향 평가는 이 사전 예방의 원칙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이거는 뭐 과학적 불확실한 경우에도 사전에 막자는 거고, 이거는 무조건 모든 환경 문제는 사전에 방지가 치료보다 낫다. 이런 초기 단계에서 검토되고 해야 된다. 유럽은 말이에요. 여러 나라들이 같은 환경법을 써요. 왜 그런가 하면은 유럽이 왜 같은 환경법을 쓰는가 하면은 이게 만약에 독일에서 환경법하고 프랑스의 환경법하고 이 옆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은 이제 그 영국은 탈퇴했지요. 탈퇴했는데 그 옆에 있는 나라들끼리 스페인이나 뭐 프랑스나 독일이 바로 셋큰 나라들이죠. 큰 나라인데 여기에서 법을 달리 쓰면은 환경법이 느슨한 쪽으로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다 옮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는 반드시 같은 환경법을 써요. 그 상당히 모순되는 것도 있어요. 뒤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그걸 다시 한번 갈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프랑스 바닷가에 적용하는 대기 기준이나 또 독일의 내륙에서 적용하는 대기 기준이 다른 거죠. 다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이 브렉시트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한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영국은 이 해안 바닷가에서 뭐 적당한 공장을 좀 만들어 가지고 환경 규제를 조금 느슨하게 해도 실제로 그 나라에 큰 피해가 없는데, 거기에 적용하는 거나 거기에 적용하는 거나 독일의 내륙에 적용하는 거나 같은 걸 적용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캘리포니아에 적용하는 대기 기준하고 또 여기 또 시골에 뭐 웨스트 버지니아나 뭐 그런 시골에 적용하는 대기 기준이 다 달라요. 자동차도 기준이 다르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여기에 EU 이야기, 다음 기회 되면 EU 환경법하고 미국의 환경법의 차이를 조금 이야기할 건데, 여기에서 EU 환경법에서는 이런 걸 환경영향평가서 지침서에 몇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뭔가 하면은 정책 결정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지식과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있는가 하면 바르고 정확한 방지 조치 이행을 요구한다. 바로 이게 뭔가 하면 방지 원칙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유럽연합에서는 모든 국가에다가 환경 문제는 아예 초기에 막아라. 이런 법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이것도 EU의 유럽의 환경 정책에 또 유럽의 EU의 환경법에 들어있는 건데, 근원 원칙이에요. 앞에 방지 원칙은 시간적으로 사전에 막으라는 거고, 방지 원칙은 공간적으로. 다시 말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환경 문제는 발생원에서부터 우선적으로 바로잡는 것이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그 뭐라 그러나 쓰레기가 나왔다. 그럼 그 쓰레기 나오는 자리에서 해결하라 이거예요. 나오는 자리에서. 그 얘기예요. 그리고 방지는 뭔가 하면 시간적인 측면이고, 이건 공간적인 거예요. 바로 공간적으로 발생 지점에서 대책을 세워라. 바로 EU에서 이게 그런 원칙을 아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우리나라도 실제로 이 그런 원칙을 일부 적용을 다 하고 있지요. 적용하고 있는데 환경법에는 이게 그냥 이 그런 원칙이라고 딱 명시는 안 돼 있어. 안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거는 뭔가 하면 EU에서 들어있어요. EU는 다른 나라, 여러 나라가 모여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그걸 하는데, 그래서 EU 항공부에서 뭐 하냐면 환경 기준보다도 배출 기준에 초점을 두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강이 이제 있으면은 한강의 수질에 대한 그거는 한강의 수질 기준은 환경 기준이죠. 그러나 한강의 폐수를 버리는 하수 처리장이라든지 한강에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을 버리는 그런 것은 배출 기준이에요. 학생들 그 환경공학 개론에서 배출 기준과 환경 기준의 차이를 알죠. 배출은 그냥 파이프에서 내보내는 거고 환경 기준은 강에서의 적용 기준인데 그래서 강의 기준보다도 내보낼 때 그때 초점을 두고 규제를 하라. 그게 바로 근원 원칙이에요. 폐기물도 방금 내가 얘기한 쓰레기 같은 것들은 발생지 부근지방자치단체에서 처분해야 된다. 발생지. 그래서 유해 폐기물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고 일반 폐기물은 뭐 일반 일부 예외가 있지만은 유해 폐기물은 뭔가 하면 발생시킨 그 나라에서 해결하라. 그 나라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로 그 가장 효과적이고 그것이 하나의 뭔가 하면 환경 정책의 원인, 그 정책의 중요한 원칙, 그걸 우리가 근원 원칙이다. 우리나라도 실제로 지금 뭔가 하면 뭐 경상북도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거기서 해결해야지 그걸 다른 뭐 강원도로 가져간다든지 이러지 말아라는 거지. 시군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죠.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는 1차적 책임은 지자체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무과실 책임 원칙이에요. 영어로는 liability principle이라고 그러는데 무과실 책임 원칙은 말이에요. 위법한 행위뿐만 아니라 적법한 행위로 인한 경우도 책임을 부과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과실 원칙하고 무과실 원칙의 차이는 영어로 말이에요. responsibility가 있고 liability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거는 과실 책임은 뭔가 하면 위법한 경우에만 적용을 하는데 하나의 이런 예를 또 우리가 들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것도 이제 지금 무과실 책임 원칙에 들어가는데 몽골에서 황사가 날아왔어요. 황사가 날아오죠. 그럼 국가 간에는 전부 다 이 무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을 해요. 또 모든 환경 문제 정책은 이 무과실 책임 원칙에 기초를 둬요. 무슨 이야기하면 몽골에서 황사가 날아오는데 몽골이라는 나라가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 그냥 바람이 불어가지고 날아왔어요. 그렇지만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당하면은 몽골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 국가 간에도 이것이 무과실 책임 원칙인 거죠. 그 똑같은 거죠. 우선 내가 어떤 저게 있어요. 지금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어떤 공장이라든지 어떤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 뭐 여러 가지 쓰레기를 쌓아놓고 아니면은 또 무슨 뭐 원료 같은 걸 공장에 쌓아놨어요. 이번에 태풍이 불었어. 또 이 홍수가 났어요. 그게 실려 내려와 가지고 한강을 오염시켰다. 근데 그 공장 주인은 그냥 그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오염시켰는데 내가 그걸 다 책임을 져야 되느냐? 환경부는 책임져야 돼요. 그게 바로 무과실 책임 원칙이에요. 위법한 행위를 안 하더라도 적법한 행위라도 행위로 인한 경우도 책임을 부과하는 게 바로 무과실 책임 원칙이 돼요. 무한정 책임. 그 천재지변으로 인한 환경사고 등 모든 환경 문제에 적용한다. 그 무과실 책임 원칙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모든 그 환경 정책 또 환경을 다룰 때 적용하는 협동 원칙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 환경 문제, 환경 정책을 세워 나갈 때 말이에요. 환경 보전을 위해 국가와 국민, 기업가 등 모든 이 오염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저것도 들어있어요. 헌법에도 이게 들어있는데 국가와 국민이 함께 이 환경 보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게 뭔가 하면 협동의 원칙이에요. 또는 또 이걸 협력 원칙이란 말도 쓰는데 자발적 문제의식 및 참여. 그 관여되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문제 인식하고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을 부담을 해가지고 너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가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에요. 그리고 협동의 주체는 뭔가 한번 봐요. 정부, 기업, 개인, 환경단체, 전문가, 연구기관 모두 관련되는 스테이크홀더 이것은 그 이익
이 들어있는 그런 관련되는 자들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리고 주체 간의 협상과 분업을 통해 그 아까 책임 부담하듯이 말이에요. 서로 협상해가지고 정부는 뭐 하고 기업은 뭐 하고 거기에 있는 시민들은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협동 원칙에 그냥 이렇게 협동하라 그것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누가 그러면 우선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걸 말해주는 게 바로 뭔가 하면은 보충의 원칙이 Principle of Subsidiary 바로 이 협동 원칙의 보조 원칙이 바로 뭔가 하면 보충 원칙이에요. 협동 원칙에서 책임의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원칙이다. 그게 뭔가 하면 1차적인 책임은 기업이나 또 개인에 주어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기업이나 개인에 미흡할 때 이제 지자체나 국가가 보충해 준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협동을 하지만은 1차는 이 기업이나 어떤 그 개인에게 먼저 주어진다. 이게 바로 협동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내가 헌법에 들어있다 그랬죠. 입법 내에 우리나라 헌법 제2장 35조 1항에 환경권과 환경보전 의무에 보면은 여기가 자주 나오죠. 뒤에 가면 우리 다시 입법을 볼 건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이게 바로 환경권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온 게 뭐예요?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게 국가와 국민이 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협동해가지고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중점, 프라이오리티 프린시플. 이거는 이제 환경뿐만 아니고 모든 정책에서 다 그런 거죠. 그 중점 원칙은 환경 오염의 피해가 급박하고 크며 심각하고 급하고 시간적으로 또 문제가 크고 이럴 때 그 다음에 환경 정책의 효과가 가장 큰 분야에 우선적으로 정책을 수립한다는 원칙이에요. 이게 왜 이런 게 있는가 하면은 만약에 환경부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정하겠죠. 있으면은 그 중에서 A라는 문제가 있고 B라는 문제가 있고 C라는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주어진 예산과 인력은 올해 주어진 예산과 인력은 한계가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그냥 뭐 장관이 자기가 좋다 해가 자기 살고 있는 동네에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지금 시급하고 가장 이 문제가 심각하고 크다는 말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그리고 정책을 세우면은 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기에 먼저 해야 한다는 게 바로 뭔가 하면은 중점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이 자원 배분 원칙이란 말, 리소스 알로케이션 프린시플이라는 말로 불리는데 이 자원 배분이란 말은 여기서 자원은 저거예요. 예산과 인력을 어떻게 할당하느냐. 그래서 큰데 먼저 할당해라. 그리고 이거는 환경뿐만 아니고 모든 정책, 국가의 모든 정책은 뭔가 하면 중점 원칙으로. 그래서 결정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바로 여기에 시급하고 그런 심각한 그런 문제부터 먼저 또 적용을 하면은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그래 프라이오리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프라이오리티 첫 번째가 뭐냐, 세컨 프라이오리티 2가 뭐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열 번째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이제 통합의 원칙이에요. 그 모든 이 유관 분야와 환경 문제라는 게 하나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유관 분야하고 상당히 가깝게 그걸 할 수가 있죠. 그 뭔가 하면 여기에 인테그레이션 하나, 여기서 하나의 뭐 그냥 예를 거했는데 모듈 1, 모듈 2, 모듈 3, 뭐 각종 여기에 역할들이 있죠. 만약에 대기 오염물, 자동차 대기 오염물 그 있겠네, 대기 오염을 줄여야 되겠다. 미세먼지를 줄여야 되겠다 하면은 우리 무슨 산업 정책 또 뭐 교통 정책 다 관련되지요. 이런 것들을 함께 다 통합을 하라. 통합을 해가 같이 협력을 하라. 같이 이게 여기서 말하는 협력은 아까 이야기하듯이 무슨 뭐 국가하고 개인 간의 협력이 아니고 유관 분야에 특히 환경 분야가 그렇죠. 뭐 산업 정책, 농수산 정책, 산림 정책, 조세 정책, 교통 정책 이런 여러 분야들을 조세라는 게 이제 세금을 부과하고 하는데 세금의 부과에 따라 가지고도
이것이 달라질 수가 있죠.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저거에다가 석탄하고 석유가 있고 가스가 있고 뭐 하면은 이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내는 쪽에 세금을 많이 부과함으로 해가지고 그걸 줄이는 이 조세도 하나의 뭔가 하면 환경 정책에 관련되는 거죠. 이런 여러 정책을 해야 된다. 여기 보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 정책도 관련되고 산업 정책도 관련되고 교통 정책, 주택도 마찬가지죠. 주택에 우리가 뭘 할 거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주택에 어떤 난방을 할 거냐? 가스를 할 거냐? 앞으로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측을 해요. 앞으로 주택에 가스도 없어질 것이다. 전기로 다 되는 거지. 전기로 왜 다 되는가 하면은 지금 집집마다 지금 가스가 따로 들어오고 전기가 따로 들어오는데 그 가스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깔리는 그 파이프 인프라도 비용이 비쌀 뿐만 아니고 결국은 거기서 나오는 가스는 다른 것보다는 오염물질은 적지만은 거기서 여러 가지 질소 산화물 같은 건 여전히 나오고 있고 또 그 위험도 있고 그 지금 현재 인덕션이 나와 학생들 그 인덕션 그 알죠? 인덕션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그 저 난로 그냥 전기로 가지고 데우는 그 기술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주택 문화도 궁극적으로는 지금 아파트 단지에 가스 없는 아파트 단지가 다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관련되는다 뭐 이야기예요. 11번째 우리가 보는 것이 뭐냐? 영토 관리 책임입니다. 이거는 바로 이제 국제 환경 정책인데 이걸 영어로 우리가 Territorial Jurisdiction Principle라 해가지고 모든 국가는 이봐요. 잘 들어봐요. 자국의 영토를 타국의 영토 또는 타국의 권리에 해를 끼치는 방법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되도록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영토 관리 책임의 원칙이에요. 이 영토 관리 책임의 원칙은 환경정책, 국제환경정책, 국제환경협약 여기도 적용될 뿐만 아니고 이거는 유엔 헌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유엔 헌장에서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돼가 뭐가 되느냐 전쟁이 발발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유엔이 처음 생길 때 학생들 아마 환경공학 개론에서 그걸 배웠을 건데 유엔이 처음 생길 때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었어요. 1945년도에 생겼는데 1945년 그러니까 45년 12월 24일이 옛날에 우리가 유엔 데이라 해가지고 유엔이 처음 만들어진 그때인데 처음에 20년 이럴 때 그러니까 72년도까지 유엔은 환경 문제에 관심도 없었어요. 전쟁, 평화, 세계 보건, 뭐 식량 문제 이런데 이제 72년도에 와가지고 유엔 인간 환경 회의를 개최하면서 근데 지금은 뭐냐 유엔이 하는 역할 중에 거의 한 반 가까이가 지금 환경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 이제 그걸 하는데 내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이 영토 관리 책임은 원칙은 유엔이 환경 문제에 관여하기 이전부터 유엔 헌장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문제가. 왜? 이게 잘못되면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자국의 영토를 타국의 영토 또는 타국의 권리에 해를 끼치는 방법으로 사용되도록 허가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영토관리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고 있지요. 중국도 우리나라에 이 미세먼지가 날아오고 몽골에서 지금 황사가 날아오고 우리가 영토관리 책임의 원칙을 이웃 나라에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몰라가지고 또 이것이 하나의 또 분쟁 소지가 있을까 해가지고 지금 잘 안 하고 있지만은 원래 지금 우리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라든지 몽골에서 날아오는 황사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영토관리 책임의 원칙을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토관리 책임의 원칙에 완전 반대되는 게 뭐냐? 절대주권론이에요. 이게 이제 가끔 우리가 논의가 되고 한때는 또 이게 주장이 됐던 거라 가지고 영토관리 책임의 원칙이 항상 나오면은 절대주권론, 하몬주의가 나와요. 이 하몬주의라는 게 유명한 건데 이 하몬이라는 것이 왜냐하면은 이 사람 이름이 저슨 하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1895년도부터 1897년 동안 미 법무장관을 아트로니 제너럴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사람에 대한 글이 여기에 하몬 독트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몬 doctrine is the perhaps the most notorious theory. 아주 악명 높은 이론이다. In all of international natural resource law. 그 모든 국제 관련된 국제 자원 관련 법에서 가장 악명 높은 그거다. 학생들에게 하면 숙제 삼아 이거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해석해보고. 이게 무슨 이야기하면 여기 이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보면은 여기에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경계를 흐르는 데 강이 뭔가 하면 리오 그란데 강이에요. 리오데 그란데 강. 이때 뭔가 하면은 이 뒤에 나오지만은 이 강은 말이에요. 강은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상류에서부터 하류로 가면서 이럴 때 이 강은 동등 이용의 지금은 동등 이용의 원칙이에요. 동등 이용의 원칙. 이 강이 미국에 뭐 많이 접해 있고 멕시코에 적게 접해 있고 이게 따라 가지고 접해 있는 율만큼 이용할 권리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접하고 있으면 동등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면은 내세웠던 이론은 뭔가면은 완전 반대되죠. 자기 나라에 들어있는 거는 남의 나라에 관련 없이 자기 나라는 마음대로 자기 거가 설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를 바로 리오그란데 강 이것 때문에. 그래 그때 이제 이게 미국은 힘은 좋고 멕시코가 힘이 없고 하니까 이런 논리로 가지고 이 강을 마구제비로 물도 끌어쓰고 했다는 거죠. 이 사람 논리가. 지금은 이제 이게 안 통하는 건데 그 말은 결국 뭔가 하면은 자기 나라의 강을 쓰더라도 하류의 멕시코에 피해를 주지 않고 사실은 써야 되는 게 뭔가 영토 관리 책임의 원칙이에요. 그 사용도 뭔가 하면 뒤에 가면 동등 이용의 원칙으로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이걸 쓴 거죠.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는 게 뭔가 하면은 이 하몬주의. 하몬주의는 뭔가 하면 절대 주권. 우리 땅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거예요. 자국의 영토 내에서 국제적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책임을 부인할 수 있다는 애. 우리 땅은 마음대로 쓰는데 당신네 그거는 책임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게 악명 높은 이론으로 데리고 국제 간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국제 환경 문제 전가로 지금 영토 관리 책임의 원칙이 모든 국제 협약에 적용이 되고 또 영토 관리 책임의 경향이 내가 이야기했죠. 과실 책임에서 무과실 책임이에요. 황사가 날아오셨는데 황사가 여기에 날아오는데 여기에서 자기들이 잘못한 거 없다 하더라도 사막화가 일어났고 그 사막화로 바람이 지나가면서 날아오는 거 우리가 당하잖아요. 당하는데 이것을 하나의 무과실 책임 원칙. 자기는 잘못이 없더라도 날아왔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게 국제 환경 원칙이에요. 이거 마찬가지죠. 미국의 뭐 산성비가 캐나다에 가고 유럽에서도 몇몇 나라 독일 같은 데서 나오는 산성비가 이게 스칸디나비아 반도 영국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우리 여기도 뭐 중국에서 나오는 산성비가 우리나라에 미치고 하는데 이것도 다 뭔가 하면은 그런 식으로 영토 관리 책임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또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자기 나라가 그걸 피해를 안 주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그냥 가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유럽의 이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한번 봐요. 독일은 이 반핵이에요. 원자력을 지금 원자력 발전소는 있기는 있지만은 원자력을 싫어하죠. 근데 프랑스는 엄청난 원자력을 프랑스는 그 자기 나라의 전기의 한 70%, 75% 가까이를 전기로 가지고 원자력으로 전기를 써요. 근데 뭐 하는가 하면은 그 국경에다가 프랑스가 독일의 그 국경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요. 지어 놓고 그 원자력으로 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데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뭔가 하면은 독일은 이게 원자력을 자꾸 회피하니까 전기를 수입을 해요. 프랑스가 유럽 최고의 전기 수출국 원자력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독일에도 수출하고 뭐 이탈리아에도 수출하고 뭐 곳곳에 전기를 수출한다 이게. 전기 수출이 우리 전선만 있으면은 고압선만 있으면은 보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자국의 영토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물질 누출 이런 것들은 자국에서 철저히 지키도록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이 국제 환경 협약이고 국제 간에 지켜야 할 그러한 원칙이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스톡홀름 선언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톡홀름은 1972년도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유엔이 처음으로 환경 문제에 관여하게 된 인간 환경 회의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도 뭔가 인간 환경 문제 여기에서 그 인간 환경 선언에 뭐가 들었느냐? 인간 환경 선언을 다른 말로 스톡홀름 선언이에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그 회의를 했기 때문에 스톡홀름 선언인데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국의 영토는 자기들이 타국에 피해를 안 주게 해야 된다. 영토관리 책임의 원칙이 들어있고 런던 협약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바다에 해양 쓰레기 같은 걸 못 버리게 하는 것도 결국은 뭔가 하면은 영토관리 책임이 바다도 하나의 저게 있죠. 주인이 있죠. 국가에 소속되어 있고 하는. 그리고 리우 선언 92년도에 앞에 우리 나왔죠. 리우 디클레이션가 거기에도 바로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게 뭔가 바로 동등이용의 원칙이에요. Principle of Equal Use. 이거는 이제 하천에 주로 강에 있는데 국제 하천과 같은 자연자원을 공유하는 2개 이상의 국가는 동등하게 이용한다는 원칙. 강의 상류의 강 이용이 하류의 강 이용에 실질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원칙.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강이라는 건 원래 말이에요. 전통적으로 이 강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생긴 말이 뭔가 하면 우리 영어의 라이벌이란 말 있죠. 라이벌이라는 게 뭐 경쟁자죠. 라이벌이 원래 어디서 왔느냐? 리버에서 온 거예요. 리버에서.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물을 많이 끌어가려고 하다가 경쟁자가 된 거죠. 그 강을 사이에 두고 이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요르단강 물전쟁 같은 것도 다 물 때문에 요르단 강을 두고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에 어떤 그 전쟁이 일어나고 한 거죠. 한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두면은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원칙이 뭐냐? 바로 함께 사용하라. 그래서 원래 이게 강이용의 이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은 함께 쓰라. 그 우리말에 이 동이라는 게 있죠. 동. 뭐 지금 서대문구, 대현동, 뭐 명동, 동이라는 게 원래 뭔가 하면은 물을 함께 쓴다. 바로 이 유럽의 이 서양의 라이벌보다는 우리 동양의 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서는. 그게 바로 이제 그 원칙이 일종의 이 동등이용 함께 같이 서도록 하는 그러한 원칙으로 간다. 내가 요거부터 먼저 봅시다. 요거 먼저 보면은 여기서 이게 지금 메콩강 같은 거는 말이에요. 앞으로 물 때문에 이 국제 간 분쟁이 일어나기 아주 쉬운 그러한 강이다. 왜냐하면 봐요. 메콩강에 촘촘히 여기 댐이 있어요. 중국, 버마, 여기에 또 뭐 타일랜드, 캄보디아, 베트남까지 말이에요. 쭉 다 여기에 관련되고 있어요. 관련되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 나라들이 이게 쭉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동등이용의 원칙. 여기에 조금이라도 관련되는 모든 나라들은 이 강을 쓸 수 있는 만약에 5개 나라가 관련됐다. 5분의 1의 권리가 있는 거죠. 이퀄 유스. 같이 이용해. 하여튼 그래서 강이 자기가 많이 접하고 있다 해가지고 또 상류에 있다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못 쓰게 하는 게 바로 이 동등 이용의 원칙이에요. 여기에 이게 바로 어딘가 하면은 학생들 아마 나는 여기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압록강이 있으면은 압록강도 중국하고 여기에 북한하고 같이 여기에 있는데 이 압록강은 중국과 이 북한과의 동등 이용의 원칙이 적용돼요.
바로 여기가 바로 압록강에 철교가 있고 바로 단둥 이거예요. 여기 보면 철교가 있는데 철교가 이게 부서졌죠. 이게 이제 6.25 사변 때 폭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내가 이 이야기를 하나 이 그림을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여기 가면은 배를 타요. 중국에서 배를 타가지고 압록강에 배를 탈 수가 있어요. 근데 국경은 실질적으로 이 가운데로 지나가요. 압록강 가운데로 이렇게 국경이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배를 타면은 그 국경을 넘어가도 괜찮아요. 이게 강에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 넘어가서 발만 북한 땅에 안 넣으면은 월경이 아니에요. 바다는 어때요? 바다는 배를 타고 나가지고 거기에 이 바다에 있는 국경을 넘으면은 월경이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납포되고 뭐 잡아가고 북한하고 잡아가고 중국도 우리 도로고 이거 잡죠. 근데 강은 말이에요. 가운데 여기에 국경은 있지만은 배를 타고 어? 발만 여기 안 올리면은 월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중국에서 배를 타고 북한 바로 앞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담배 피우고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강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배를 가지고 타면은 이게 배가 흔들리 가지고 국경을 쉽게 넘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국가 간에 그 적을 해 놓는 거죠. 그 저 그 조약을 맺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국제법이에요. 일종의 국제법. 강에서 배를 타고 국경을 넘더라도 다른 나라에 접안만 안 하고 발만 안 올리면은 괜찮은 그런 식의 법도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동등 이용의 원칙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1966년도에 헬싱키 조약이 있어요. 헬싱키 규칙, 헬싱키 Rule on the Use of Water and International 국제 하천 이용에 관한 헬싱키 규칙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5개가 물려 있으면 5분의 1, 2개가 물려 있으면 2분의 1, 자기 땅이 많이 물려 있거나 자기 나라 땅이 상류에 있거나 관계없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총 10가지의 국내 환경 정책 원칙 그리고 2가지 더 추가해가지고 국제는 12가지죠. 국제는 국내까지 다 포함되어 가지고 했다. 학생들 수고했어요. 여기까지가 원칙에 대한 거를 마치도록 하고 더 추가로 학생들이 거기에 그 책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거 아무래도 이게 학생들을 직접 마주보고 강의하는 거하고 이렇게 혼자 해가 학생들을 돌려보는 거하고는 조금은 내가 강의가 부실하고 빨리 끝날 수가 있다라는 생각 드는데 질문도 못 받고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하고 싶은 거는 항상 그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도 되고 카톡방에 올려도 되고 그리고 대신에 내가 다른 숙제를 안 낼 테니까 열심히 책을 읽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걸 또 학생들이 읽었나 안 했나 일부 그 숙제 체크도 하고 하니까 부지런히 그 보도록 해요. 학생들 수고했어요.